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2016년도, 그러니까 3년 전에 제가 폴리텍 대학의 어떤 과에서 13명을 대기업에 동시에 합격시킨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영상의 제목을 같은 해, 같은 학과 13명 대기업 동시 합격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3,000건 이상 피드백해주고 있는 실전 자소서 강의 니버티브에서 제공해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얘기로 행복했던 그 시간의 의미. 자, 지금 몇 년 전을 회상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평범한 삶에도 돌이켜보면 정말로 행복했던 시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는 그것을 잘 모른다는 것이죠. 저의 경우가 딱 그런 경우였습니다. 2016년도 2학기에 있었던 일인데요. 벌써 3년이 지난 이맘때의 일이네요. 2016년도 2학기 저는 폴리텍 대학 XX 캠퍼스에서 자동화 시스템과 2학년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폴리텍 대학의 3개 캠퍼스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사실 그 캠퍼스에서 장문이란 강의는 하나의 과에 2시간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강의를 맡을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 하나의 강의를 위해서 수십 킬로를 찾아가야 했으니까요. 그 정도면 사실 교통비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경우이니 학교 측에 간곡한 요청이 없었다면 그 강의는 아마 맞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강의를 맞지 않았다면 제가 자소서를 통해 학생들에게 기여하는 삶을 살겠다는 소명 같은 것은 생겨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일이었기에 그 이후 제 삶의 방향성을 부여하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이러한 확신이 서게 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확신의 서막, 첫 번째로 얘기를 잡아봤습니다. 자, 그 학생들과 저의 만남은 장문이란 강의를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2학년 2학기에 장문을 한다고 하니까 학생들의 반응이 아주 시큰둥했습니다. 이제 취업을 해야 하는데 글쓰기라니요? 노골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바로 그 장문 시간을 통해 이미 폴리텍 대학에서 4년 이상 학생들의 취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그런 반응은 개의치 않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기업, 자, 여기서 좋은 기업이란 폴리텍 학생들에게 좋은 기업이란 대기업을 말합니다. 자, 좋은 기업에 취업하려면 전략이 필요하다. 너희들은 2학년 2학기를 맡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전략을 잘 짜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기업 취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러한 전략을 갖고 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너희가 원하는 대기업에 너희들 자신이 최적화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는 것이다. 자, 그 일환으로 먼저 너희가 원하는 기업과 그 기업에서 맡고자 하는 희망 직무를 적어도 한 달 안에 확실히 결정해라. 그런 다음 그 기업에 대한 자소서를 쓰게 하겠다. 나는 이미 너희들의 취업을 위한 전략 프로그램, 그것도 확실히 검증된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지금부터 그 프로그램이 실행된다고 보면 된다. 그러면서 장문 강의 시간을 통해 대기업 취업을 위한 16주 동안의 프로그램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첫 강의 시간 시작에 그런 말을 했는데 반응은 반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일정을 얘기하고 나는 너희가 졸업한 뒤에도 너희가 취업에 성공하기까지 너희들의 자소서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하자 조금씩 긍정적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막연하게 취업만 한다고 죽으라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취업에 성공할 확률은 지극히 낮다. 하지만 구체적인 목표와 그 목표를 실현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또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를 갖고 매진해야
너희들은 너희가 원하는 대기업 취업에 최적화된 인간으로 변모할 것이다. 제가 그렇게 학생들에게 말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그 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를 확신의 서망 2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4주가 지나고 학생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기업과 희망 직무까지 정하게 한 뒤 각자가 원하는 기업의 자소서로 자소서 쓰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소서 쓴 것을 하나하나 모두 피드백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목표로 하는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지금의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해당 기업에 최적화되어 있는지를 가늠하는 초벌 자소서를 쓰게 한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대단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학생들 스스로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저는 제대로 된 자소서의 기준에서 학생들의 자소서 피드백을 해줬는데 그것은 그 학생들에 대한 아주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 어떻게 자소서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각자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피드백을 2번 해서 어느 정도 자소서 형태가 갖춰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물론 한 달 사이에 학생들이 크게 변한 것은 없지만 자신들이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의 것 중에서 강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게 한 것이 중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만일 자신이 원하는 회사에 자신의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다면 그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었죠.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기업에서 본격적으로 구인 공고가 나기 시작했고 우리 학생들은 공교롭게도 포스코에 2명 그리고 11명의 학생이 오비 맥주에 서류를 넣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류는 1차 서류를 얘기합니다. 1차 전형에 들어가는 서류는 이력서와 자소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서류를 넣을 때 학생들에게 다시 자소서 피드백을 해주고 제출하게 그 다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네 번째로 자 제목이 수업받는 학생들은 다 어디로 갔나. 자 이게 무슨 말인지는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또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이제 2학기도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 나가 보니 학생들이 교실에 5명 내지 6명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결석을 해서 제가 너무 놀라서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야, 애들이 왜 이렇게 출석을 안 하냐? 이래서 수업을 할 수 있겠냐? 그런데 출석한 아이들은 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동화 시스템과에 25명 정도 학생이 수업을 들었었는데 포스코와 오비맥주에 서류를 넣었던 학생이 저는 취업에 성공했고 여타 기업에 5, 6명의 학생들이 합격을 했기 때문에 학교가 아니라 기업에 출근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석한 학생들은 그때까지 취업을 하지 못한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그때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취업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먼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저의 말에 잘 따라주었고 제가 중점을 둔 것이 주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인데 그것을 잘 썼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원 동기는 직무 적합성을 강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나는 지금 당장 그 일을 맡겨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러기 위해 그 기업의 해당 직무에 대한 전문성과 직업적 인성을 갖췄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일을 수행하기 가장 적합하다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지원 동기이고 둘째 입사 후 포부에서는 저는 귀사에 들어가서 귀사를 위해 앞으로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다고 밝히고 나서 그런 전문가가 되기 위한 10개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5번째 얘기로 자소서 차별성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그 학생들이 그렇게 합격했었던 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한번 이제 따져보는 거죠. 하지만 같은 과 학생들이 대거 합격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차별성이었습니다. 같은 과 학생들이 동일한 자소서 양식으로 쓰게 되면 서로의 자소서가 대단히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 개개인의 자소서를 지도하면서 모두가 같은 기업에 서류를 넣지만 각자 자신만의 특화된 영역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을 개개 학생들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당시 오비맥주의 자소서 양식은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4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본인이 지원한 직무 분야에 입사하기 위해 노력한 점과 입사 후의 포부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십시오. 여기서 1번과 2번은 제가 임의로 매긴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은 지원 동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2번은 입사 후 포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4번 문항의 앞부분 1은 현재의 직무 적합성을 입증하는 지원 동기를 말하는 것이고 뒷부분 즉 2는 입사 후 10년 계획을 구체화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자소서 중에서 잘된 것 6개를 골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졸저 유비무한 퍼펙트 자소서 2017년 12월 출간된 책입니다. 268쪽에서 273쪽에 상세히 나와 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자세한 것은 제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 자, 직무 적합성과 입사 후 포부의 차별성을 그 학생들이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직무 적합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6명의 학생들을 들어서 그 학생들이 각각 어떻게 직무 적합성을 쓰고 있는지를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학생은 자동화 업무 수행이 잘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는 자동화 업무 수행을 잘 준비한 사람이다. 이것을 지금 자기가 특화된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2번째 학생은 물류 제어 능력에 특화되어 있다. 이걸 강조하고 있고 3번째 학생은 현장 경험과 기계 지식이 뛰어나다. 그 다음에 4번째 학생은 설비 고장에 대한 기계 지식에서 강점이다. 그 다음에 5번째 학생은 공장 내 청결과 학교에서 배운 지식에서 강점이다. 그 다음에 6번째 학생은 설비 보전 전문가로 특화되어 있다. 자, 이런 식으로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고 똑같이 회사에 원서를 제출했으면서도 각자 자신의 특화된 영역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자신만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일 서로 보완해서 비슷비슷한 자소서를 썼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런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무 적합성에서 자신만의 특화된 영역을 제시하고 이런 영역에서 최적화된 자신들은 지금 당장 그 기업의 희망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줬던 것이고 이러한 각자만의 특화된 영역을 입사 후 포부까지 구체화시켜서 각자 맡은 분야에서 10년 동안 오비맥주에서 전문가로 거듭나겠다는 주장을 펼침으로써 학생들 개개인이 현재와 미래에 모두 오비맥주의 중요한 자원이 될 것임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얘기해 봅시다. 7번째로 자, 그렇게 그 학기가 2016년도 2학기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는 2017년도 1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학기 그러니까 2017년도 1학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학이 지나고 2017년 1학기에 같은 캠퍼스의 같은 과 2학년 장문을 다시 맡게 됐습니다. 취업률을 획기적으로 높이자 과 교수들이 저를 그 수업에 다시 부른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2017년 3월 첫 수업을 하러 교실에 들어가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탁 위에 콜라, 사이다, 바카스 등 각종 음료수들이 산더미처럼 잔뜩 올려져 있었습니다. 사실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선생님 수고하신다고 음료수를 넣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대학 그런 일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면서 야, 너희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웃고 어떤 아이들은 박수가 치면서 하는 말이 교수님께만 잘 보이면 취업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말을 듣고 그랬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수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주고 그래서 성과를 올리고
아이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과하고 궁합이 참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도 상당히 좋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자, 그 하나의 예로서 가장 페이가 높다고 하는 SOL에도 합격을 시켰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학생들이 저를 신뢰하기 때문에 제가 지시한 사항을 잘 수행했고, 그러면서 저는 미리 쓰는 자소서라는 방식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야기를 볼까요? 신뢰는 더 큰 신뢰를 낳고,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자, 그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학기가 지나고 2018년도에 폴리텍 대학 다른 캠퍼스에서 강의를 앞두고 있는데, 그 학교에 계시지 않던 교수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 폴리텍 대학은 노동부 산하의 국립대학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립이라고 얘기하지만 국민이나 마찬가지죠. 교수들도 인접 캠퍼스에서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게 전화를 한 교수님은 2016년도 2학기에 빅히트를 쳤던 그 캠퍼스의 자동화 시스템과 교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른 캠퍼스로 옮겼는데 제가 거기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 다시 한번 자신의 과 수업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한번 강력한 인상을 주면 그것이 참으로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2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저는 그 이후 제가 가장 잘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작문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 중에서 특히 자소서를 지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니버TV 였습니다.